오늘 리뷰할 제품은 유놈 샤오미 15 울트라 스마트폰입니다. 한국 시장은 외산폰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삼성, 애플 말고는 국내 시장에서 성공을 한 스마트폰을 찾기가 참 어렵죠. 그간 샤오미도 저가 라인업인 포코 시리즈를 선보이면서 그나마 인지도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샤오미 코리아를 설립하고 플래그십 모델인 샤오미 15 울트라를 국내에 정식 출시했습니다. 플래그십인 만큼 출시가가 무려 169만 9천 원이었습니다. 물론 삼성, 애플의 플래그십 모델의 가격을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비싸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샤오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샤오미 15 울트라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바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계의 명품인 라이카와 협업했고 무려 1인치 사이즈의 카메라 센서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판형이 깡패다. 그만큼 센서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빛을 포착할 수 있고 그만큼 결과물도 좋다는 뜻이죠. 센서가 커진 만큼 샤오미 15 울트라의 사진이 잘 나올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주문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실버, 크롬 총 3가지가 있는데 저는 블랙으로 구매했습니다. 카메라가 얼마나 좋아졌을지 메인폰으로도 쓸만할지 지금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정은 6.73인치로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고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스마트폰의 두께는 생각보다 얇습니다. 다만 센서가 커진 탓에 카메라 썸이 엄청 커졌네요. 카메라 썸 부분의 두께도 두툼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는 뭔가 기우뚱해져서 조금 불편하네요. 그리고 의외로 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카메라 썸이 크다 보니 핸드폰을 들었을 때 손가락에 걸리네요.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손으로 들고 볼 때는 편하네요. 다만 와이드로 영상을 볼 때는 카메라 쪽이 무거워서 바디 쪽을 잡고 보기에는 무게중심 때문에 불편하네요. 옆으로 볼 때는 카메라 쪽을 들고 봐야지 편했습니다. 후면에는 라이카 로고가 크게 박혀 있고 총 4개의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단연 망원 카메라가 눈에 들어오네요. 사각형으로 큼지막하게 들어갔고 무려 2억 화소라고 하네요. 갤럭시 같은 경우 메인 카메라에 2억 화소를 적용했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차별화 전략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고 하단에는 유심 슬롯과 충전 단자, 스피커와 마이크가 있습니다. 유심 슬롯은 2개고 물리 듀얼 유심을 지원하네요. 칩셋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됐습니다. 플래그십 폰답게 가장 좋은 칩셋이 사용되었고 램은 12GB에 스토리지는 512GB입니다. 디스플레이는 6.73인치 WQHD 플러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샤오미 실드 글래스 2.0이 적용되었고 반사 코팅 처리도 되어 있네요. 최대 밝기는 3200니트, 주사율은 120Hz의 가변 주사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배터리는 5300mAh이고 유선 충전 시 90W, 무선 충전 시 50W를 지원합니다. 충전 속도가 엄청난데요. 최고 속도로 충전을 하려면 샤오미 전용 충전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 총 4개의 렌즈가 들어갔고 메인 카메라에 1인치 센서가 적용되었습니다. 초점 거리는 메인 카메라 23mm, 광각 카메라 14mm, 플로팅 망원 70mm, 초망원 100mm를 지원합니다. OS 같은 경우 샤오미 하이퍼 OS가 적용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끊김없이 깔끔했고 갤럭시처럼 다양한 AI 기능을 지원하네요. 갤럭시에서 편하게 사용하던 서클 투 서치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NFC를 지원하지만 구글페이는 사용할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은 많이 아쉽네요. 와이파이 7과 블루투스 6.0이 적용되었고 듀얼 유심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놀랐던 건 엄청나게 많은 코덱을 지원하네요. 고음질 코덱도 다양하게 지원하는 만큼 음악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은 상당한 장점일 것 같습니다. 방수 등급도 IP68로 높은 방수 등급이 적용됐네요. 일단 카메라 성능은 예상대로 너무 좋았습니다. 기존 핸드폰 사진과는 다르게 심도 표현도 좋고 아웃포커싱도 인위적이지 않고 좋네요. 특히 놀랐던 건 망원 카메라인데요. 최대 줌으로 촬영을 해도 상당히 괜찮게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라이카 어센틱과 라이카 비브란트로 선택할 수 있고 필터도 다양하게 지원을 하네요. 영상 또한 훌륭했습니다. 망원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심도 표현도 너무 잘 되고 핸드폰으로 촬영한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색감과 디테일의 표현도 좋네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밝은 환경에서 촬영 시 하이라이트가 많이 날아가네요. 밝은 환경에서는 조금 어둡게 세팅하고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은 손떨방입니다. 핸드폰은 빠르게 바로바로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인데 손떨방이 생각보다 별로였습니다. OS는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화려하거나 꾸밈 없이 정말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고 애니메이션도 버벅거림 없이 상당히 부드럽네요. 갤럭시에서 가능했던 서클 투 서치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갤럭시만의 차별점인 줄 알았는데 구글 AI의 기능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AI 편집 기능 또한 너무 좋네요. 사진에서 인물 제거 선택 시 사람 인식률이 상당히 좋고 제거 또한 깔끔하게 되네요. 또한 하늘 설정으로 날씨를 조정할 수도 있고 사진 비율 변경 시 비는 배경도 자연스럽게 채워주네요. 긱벤치 점수는 싱글코어 2979점, 멀티코어 9015점으로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간 만큼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스펙이나 카메라에 있어서는 훌륭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구글페이를 지원하지 않는 점, 아직까지는 호환성에서 갤럭시나 애플에 비해서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170만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메인폰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카메라의 성능은 상당히 매력적이어서 카메라 대용까지 감안한 구매라면 고민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리뷰를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